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 경합주인 위스콘신을 찾아 유세와 언론 인터뷰를 하고 후보직 사퇴 요구에 대해 정면 돌파를 시도했으나 당 안팎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결단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TV 토론 때와는 달리 힘찬 목소리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날을 세우면서 대선 승리의 최적 후보임을 강조하고 후보직 사퇴는 절대 없다고 배수진을 쳤으나 고령에 따른 건강과 인지 능력 우려는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여론 반전을 위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는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도 뚜렷한 대선 승리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에서 추가로 공개 사퇴 요구가 나오고 상원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7일 하원 의원들과 회의를 개최키로 하면서 이번 주말과 내주 초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여부에 중대한 국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는 지난달 27일 TV 토론에 대해 최고는 아니었다, 나쁜 에피소드라고 인정하면서도 90분의 토론이 3년 반의 성과를 지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세에서 수백만 명의 민주당원이 당내 경선에서 자신을 대선 후보로 찍었다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일부 인사들은 여러분이 경선에서 투표한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나를 선거에서 밀어내려고 한다며 당 일각의 후보 사퇴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나는 선거에서 계속될 것이며 트럼프를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인지력 및 건강 우려에 대한 반복되는 압박 질문에 대해서도 나는 건강하다, 매일 국정 수행으로 인지력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으며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세와 인터뷰에서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유죄를 받은 중범죄자, 병적인 거짓말쟁이라고 몰아세우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민주주의, 경제 공정성, 낙태, 총기 규제 등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유세에서 선거에서 함께 도널드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추방하자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스콘신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후보직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나는 그것은 완전히 배제한다고 쐐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유세 및 인터뷰에서 모두 평소보다 활기차고 에너지가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미국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발언 중 갑자기 맥락에 안 맞는 말을 했던 TV 토론 때와 다르게 인터뷰할 때도 질문 주제에 일관되게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자신의 저조한 지지율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는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고 말한 것 등을 놓고는 현실 인식 문제에 대한 비판도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나이 및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우려한다는 사실도 의문시했다면서 이번 인터뷰가 어떻게 유권자들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축구훈련기관 손축구 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손웅정 감독 등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실제 경기에서 욕설 등이 나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손아카데미 유소년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확인한 결과 손 감독 등 코치진의 욕설과 고성, 질책 등이 담겨 있었는데요. 올해 초 일본 후쿠오카에서 있었던 U-13 경기에서 손아카데미 소속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으나 크게 벗어나자 곧장 벤치에서 욕설이 나왔습니다. 코치진은 이어 만들라니까라고 호통치며 욕설과 함께 꼴값 떨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코치가 너는 머릿수 채우려고 들어갔냐? 고 말하자 다른 코치는 걔는 지금 머릿수만 채운 거야. 얘기하지 마라고 답했는데요. 포원대학교 스포츠무도학과 박찬대 교수는 시합 중에 선수에게 욕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시합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고 혼내더라도 선수들 다 있는 데에서 혼내는 게 아니고 따로 불러서 혼내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손 감독 등은 손축구 아카데미 소속 유소년 축구 선수였던 아동 B군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B군 측은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 수석 코치가 B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습니다. 아카데미 측은 합의 조건으로 처벌불원서 작성, 언론 제보 금지, 축구협회 징계 요청 금지 등 3가지를 제시했으나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합의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를 질타하는 여론도 생겼습니다. 손 감독은 지난달 26일 연합뉴스에 보내온 입장문을 통해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의회 권력과 차기 총리를 결정지을 조기 총선의 2차 투표가 7일 치러집니다. 극우 진영이 예상대로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 제1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커 향후 프랑스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프랑스 유권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토와 해외 총 501개 선거구에서 최종 당선자를 가리기 위한 투표에 나선다. 파리, 마르세유 같은 일부 대도시에선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프랑스 하원 의석수는 577개이나 지난달 30일 1차 투표에서 76개 선거구의 당선자가 확정돼 남은 501개에서만 투표가 진행됩니다. 2차 투표에는 1차 투표에서 선거구 등록 유권자의 12.5%를 득표한 후보자들이 진출합니다. 501개 선거구 가운데 410개에서 양자 대결, 89개에서 3자 대결, 2개에서 4자 대결이 펼쳐집니다. 애초 1차 투표 결과로는 총 306개 선거구에서 3자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극우 국민연합에 맞서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과 범여권 앙상블 소속 하위 후보들이 대거 사퇴하면서 대폭 줄었습니다. 좌파 진영과 범여권 사이에 반극우 연대가 비공식적으로 형성되면서 전체 예상 의석수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지난 3일에서 4일 1만 101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 RN과 그 연대 세력은 전체 577석 중 175에서 205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RN이 원하는 절대 과반 289석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다. 1차 투표의 득표율 33.2%를 바탕으로 일간 르피가로가 예측한 예상 의석수인 240에서 270석보다도 적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RN이 절대 과반 의석수를 확보하면 조르당 바레델라 RN 대표가 총리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프랑스에서는 27년 만에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른 동거 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RN이 절대 과반에 미달하는 일당이 되더라도 우파 공화당 등과 연합을 구성해 대통령에게 총리 임명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지율 2위를 달리는 좌파 연합체 내에서 총리가 탄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좌파 연합과 범여권이 의회 내에서 반극우 기치 아래 연대해 의회에 다수 진영이 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 경우 의회 내 2위 그룹인 좌파 연합체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협력하는 대신 총리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조기 총선이란 도박을 감행한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의회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선 본인이 구상한 각종 개혁 정책 추진이 어렵습니다. 독자적인 의회 예산과 조기 총선 결정으로 당내 불만도 상당해 여권 내에서도 권위를 잃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